청와대가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 토론 형식의 해견을 검토하고 있다 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서요, 그대로 인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정윤국 대변인은 오늘 박 대통령이 해견을 통해 직접 소상하게 말할 거다, 끝장 토론 형식도 검토하고 있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 될지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 기자회견 말고 과거처럼 국민과의 대화나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 등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가라고 묻자 어떤 형식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절대로 평기자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끝장 토론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정윤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서 탄핵 전 소명 기회를 가지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탄핵과 연동된 건 아니고 최순실 사건에 대해 직접 말할 기회를 갖겠다라는 거다. 아직 회견 일정이 결정된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는 끝장 토론을 할 것처럼 썩 흘리고 또 일부에서는 방식이 결정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박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검찰 조사는 회피하고 중립적인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야기합니다. 중립적이지 않으면 어제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었지만은 최재경 씨하고 친하다 저다 말은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죠. 친한 건 친한 거고 공정하게 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검찰, 어떤 검찰입니까? 대부분의 주요 검찰 간부를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4년 동안. 자기가 임명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의 근원인 검찰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면서 추측과 억측, 사상 누각, 소설이라고 그러면서 몇 차례 검찰에 조사를 할 듯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2차 사과 담화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 많은 이득을 얻었죠. 첫 번째는 뇌물죄에 대해서 탄핵 요건에 들어가는 부분을, 물론 야당은 넣겠다고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넣지 않은 부분을 넣는 것이, 야당이 넣는다 하더라도 430억 정도의 삼성, 롯데, SK와 플레이드 그라운드나 또 동계영재스포츠재단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또 말과 삼성 정유라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넣겠다. 그것만 해도 한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검찰이 기소장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뭐라 했습니까? 뇌물죄의 경우에 이 뇌물을 수수한 쌍방을 조사하지 않고 뇌물죄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하니까 못 그런 겁니다. 좀 짜고 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특검은 넉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탄핵 발의 안에 뇌물죄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100%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행태로든 검찰에 기소장은 안 내서 야당이 넣겠지만은 그건 야당의 주장입니다. 엄격하게 말을 하면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오늘도 정유라 IOC 선수위원이니 뭐니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오방낭이니 오방색 무슨 끈이니 이야기에 무슨 약품이 어떠니 이런 데만 집중하고 있지, 뇌물죄 수사가 검찰이 삼성의 말을 다룬 지가 언젠데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데 재벌가의 실질적인 뇌물과 관련된 멤버들이나 회장님들이 성실하게 응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본질적인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1차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모든 책임입니다. 2차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책임이고 3차적으로는 저 야당, 저 무능하고 썩어빠진 야당도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이참에 이 모든 세력을 청소해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안 받는다는 사람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서 대통령은 여러 의혹들의 참과 거짓을 밝히면서 민심이 조금이라도 풀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스스로의 결백을 굳게 믿고 있고 상당히 억울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통령 1, 3차 담화에서 주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있지만 자신은 사심도 사익 추구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박 대통령한테는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정말로 끝을 보고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대통령이 기자들을 불러서 끝장 토론을 해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언론사 복장 부장들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답변하는 행식이 검토되고 있고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2월 9일 날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하기 전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겠죠. 다음 주 초 최순실 국정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 변수인데요.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 볼 것도 없죠. 뭐 친박은 만날 필요도 없고, 포인트는 비박 중에 탄핵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만나면 끝난다고 볼 겁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그 음성을 분석하는 전문가 평이 나왔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은 목소리가 떨리는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심리 상태가 불안한지, 안정되어 있는지, 확신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목소리 성문이라고 있습니다. 목소리에도 지문처럼 각자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목소리의 색깔이 있다는 거죠. 성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2차 담화에 비해서 3차가 음성이 실리는 힘이 1.4배가 증가했고 상당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고, 박 대통령이 사심을 추구 안 했다라는 발언을 할 때는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안정도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의문입니다. 자, 1차 담화는 국민 전환용 음성이고 2차 담화는 마지못해 사과했고 3차 담화는 폐 한 번 돌려야 되겠다는 식의 의지가 실린 심정이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 세월호를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할 때는 말끝을 끌어 정서에 호소한다는 그 의미가 있었고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언급할 때는 완전 초상집 음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나름대로 이번에 그저께 담화를 하기 전에 비박에 대한 상당한 작업을 이미 끝내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원로나 더 나아가서 일부 보수 언론 또 일부 친박 핵심이 초선들이 다 사전 바닥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자, 4월쯤 자진해서 물러갈 의사가 있는데 국회가 정리해주라, 너들이 총리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딱 말이 나오게끔 하고 지금 4월로 몰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탄핵을 회피하고 야당을 교란시키면서 본인은 탄핵 사태에서 벗어나고 또 버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이 오고 한겨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계속 지금처럼 커져갈지, 자, 특검이 또 시작됩니다. 좀 진이 빠져가겠죠. 국정조사에 진도 좀 빼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을 거쳐서 결국 본인은 이 사태의 과정에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본인의 잘못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경우 책임지고 가지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건 최악의 경우고 잘하면 잘 버텨갈 수도 있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하고 본인은 임기 단축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또 개헌으로 또 한번 엮어 보겠다, 이런저런 수가
나름대로 본인의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그리고 그게 먹혀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쯤에는 굉장히 웃고 있을 겁니다. 자, 자기가 그만두면 그냥 자기가 그만두어 버리면 되죠. 몇월 달에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도 자기가 하면 되죠. 야당은 받는다 안 받는다 말만 하면 되죠. 자, 무슨 퇴진 로드맵을 국회 보고 짜달라는 겁니까?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여야 국회의원들 수준도 정말 발바닥이고 진짜 그 밥에 큰나물들입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 저는요, 청와대 기자와 일문일답 시기의 끝장 토론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사 간부를 불러서 정제된 행태에 정해진 듯한 질문에 답하는 행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진짜 생중계 하에 끝장 토론을 하면 대통령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피의자의 신분에서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자들이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제도 속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장외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그러시면 됩니까?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협조할 거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사과도 할 만큼은 국민한테 해야죠. 국민은 호구입니까? 핫바지로 보입니까?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한테 설명하겠다면 모를까?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기자들과 대화를 하겠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사가 그런 기자 간다면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